1950년 그해 여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전쟁. 200만 명의 귀한 목숨들이 덧없이 사라져갔다. 그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And it was a very, very cold and brutal war. 피와 눈물로 얼룩진 죽음의 땅. 그 처절했던 순간에 한반도에는 단지 우리만 있지 않았다. But we suffered. I was one of the 6 men in my company who wasn't wounded. The 33,000+ that they're the real heroes of the Korean War. 조국의 부름 앞에 6.25 전쟁에 몸을 던진 꽃다운 미국의 젊은이 180만 명. 36,574명이 전사하고 약 8,000명이 실종됐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기꺼이 목숨을 던졌던 푸른 눈의 이방인들. 더 이상 그들은 우리에게 남이 아니었다. It was a pleasure to keep your country free. I'm glad we're allies with the Korean people here. What started out of necessity has now become a bond of family. 고화 속에 꽃을 피운 혈맹의 관계, 한미 동맹. 반세기를 넘어 60년, 그 특별한 동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쟁이 멈춘 지 60년. 6.25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유엔군, 한국군 참전 용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그들에겐 함께 피 흘렸던 전우들의 기억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17만 8천여 명의 전사자들과 55만 5천여 명의 부상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참전 용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45년 일제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본 지 얼마나 지났을까. 한반도의 평화음은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했다. 38선을 경계로 한 이념 싸움은 한반도를 이미 둘로 나누었고 1949년 미군이 철수하자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북한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그리고 마침내 오지 말아야 할 그날이 찾아왔다. And I was the first person that heard that North Korea had attacked the South. 1950년 6월 25일 여느 일상과 다름없었던 새벽 4시. 갑작스런 폭음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북한의 남침, 전쟁이었다. 전쟁은 그 시작부터 참혹했다. 풍전등화, 앞날은 어두웠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누구보다 신속하게 전선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고 유엔군 파병이 결정됐다. 하지만 미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일대는 모두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다. At that time, the North Koreans had advanced the furthest that they had gone, and in what was called the Pusan Perimeter. 그러나 그해 가을은 달랐다. (1950년 9월 15일) 아침 메가더의 지휘하에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됐고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됐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을 수복하게 된다. And John MacArthur could come in a scant 2 weeks after the invasion on the 29th of 1950 into Seoul, captured Seoul,
Here, President Sigmund Rhee was reinstated, and here the Korean nation was put back together again. 한 달여 만에 평양을 점령. 우리 군은 이내 압록강에 이르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만주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공군에게 압록강 도강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we hear bugles and whistles and then this loud roar. And I said, holy mackerel. And that was the first night that the Chinese entered the war, or in force like that. So. 18개 사단, 3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의 개입.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 그들의 무기는 총포가 아닌 사람이었다. Our job was to overrun the mountain, kill as many people as we could, and put them out of their winter installation, so to speak. Put them out in the cold. And that was what we were trying to do. But we lost most of our people on the way out. That wasn't a retreat. That was just that was a foot race between us and the Chinese. 그해 겨울 세상의 모든 생명이 얼어버릴 것 같은 혹한 속에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전투가 벌어진다. And I must say that there were more casualties from cold weather than there were from the Chinese, even though there were heavy casualties. 전사한 미군만 해도 3,937명, 셀 수 없이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갔다. 미군의 제1해병사단과 미 육군 보병 제7사단 일부가 함경남도 장진호 지역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당해 전멸될 위기에 처하자 병력을 흥남부두로 이동하는 긴급작전이 시작된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남부두에 먹으려가 불러봤다 찾아를 왔다. 미군과 한국군 10만 5천 명 그리고 9만 명에 달하는 피란민들도 모여들었다. 흥남 초수작전에 동원된 군함과 상선만 해도 약 200척.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 피란민들과 뒤엉켜 흥남부들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거의 뭐 밧줄 타고 올라가다 거의 일전 다 가는데 힘이 딸려서 그냥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아예 그 밧줄 그게 탄 것만 해도 그냥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필사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거기서 밧줄 못하는 사람들 서로 타려고 막 그냥 아비규환이가 뭐 생지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 흥남부두 자체가 그때 아버님 이야기가 막 워낙 추워 살을 에이는 정도 추위래요. 그러니까 그 먹을 것도 없고 살을 에이는 추위에 그게 부두에서 아마 생존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목표를 못 타서면. 12월 23일 부두에는 수송선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마지막 미군 철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Both of them came to me and said, "Let's join forces. Will you help us evacuate these 200,000 troops?" And I said, "Well, there's no way I can do it because I'm loading these ships. The ships are full, and what we do is say, well, let's put the people inside the vehicles, on top of the vehicles, and stand them in every nook and corner of the whole ship. And let's see how many we can load." 피란민을 지켜보던 수송선의 책임자 라루 선장은 배에 실려있던 무기를 모두 버리라 명령한다. 그리고 당시 에드워드 포니 대령이 피란민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며 최고 책임자 알몬드 소장을 설득해 무기 대신 피란민을 태웠다. 군사적인 그 안보적인 차원 떠나서도요, 진짜 이거는 박애주의에 기초한 가장 감동적인 그 휴머니즘에 기초한 하나의 동맹이에요. 이게. 2,000명을 태우기 어렵다던 배에 14,000명의 피란민이 겹겹이 올라탔고
부산을 향해 2박 3일의 기적 같은 항해가 시작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배 위에서 5명의 생명이 태어났다. 기적의 배를 이끈 영웅들은 아이들을 김치라 불렀다. (6.25)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짙게 배어 있는 역사의 섬 거제도. 60여 년 전 14,000명의 피란민을 태운 메로디스 빅토리호는 이곳 장승포항에 닻을 내렸다. 피란민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파도를 타고 흐른다. 정전 60년, 전쟁의 실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열렸다. 흥남에서 거제까지 메로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장승포항에 닿았던 피란민들의 탈출 과정, 피란민들의 거제도 정착 과정 등 피난의 참혹한 기록들이 펼쳐진다. 크리스마스 기적의 화물선으로 불리는 빅토리오에서 태어난 5번째 김치 이경필 씨. 이경필 씨의 드라마틱한 생애사가 박물관 한켠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가 김치파이브였다는 사실은 10여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알게 되었다. 아버지 말씀은 12월 25일 양력으로 12월 25일 한 9시부터 10시 사이 그 부산에서 그 하루 정박하고 거제도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신도하고 저 배 사이 거기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피나온 거는 너가 살리려고 또 그 엄마 같은 경우는 만삭 몸을 가지고 왜 피나왔느냐 너가 살리려고 왔다. 그때 그 입으실 때 어땠을까 물으니까 안 피나 안 왔으면 죽었을 거다. 아버지는 거제도의 터를 잡고 사진관을 냈다. 간판에 씌어진 이름은 평화.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아버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단지 그것밖에 없었다. 그럼 돌아왔을 때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 평화, 전쟁하지 말자. 전쟁을 안 해야 저 같은 그 김치파이브 발생 안 할 건데 전쟁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 가능하면 이 부분을 알려가지고 우리 그 후세들이나 후배들 전쟁이나 어떤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전쟁 안 해야 된다 하는 거 국가 간에 힘을 줘야 지금 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파이브 집안의 대국은 운명이었을까? 이경필 씨의 형은 월남전에 참전했고 그의 맏아들 이정영은 지금 공군 파일럿이다. 김치파이브의 아들답게 공군에서도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있는 이정영 씨. 오늘도 하늘을 날며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 전방 다운인드에 항적 하나, 그리고 지금 터치앤고하는 전투기 한 대. 이정영 씨 역시 아버지가 김치파이브였다는 사실을 불과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주로 전투기나 이런 걸 통해서 적을 타격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런 전투기 조종사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적지에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로 인해서 우군 지역에 떨어졌을 때 그 조종사를 구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나마 그냥 배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조금 정전 60주년 이런 게 조금 부각되면서 아버지가 흥남 철수 작전 때 그 유명한 배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 좀 알게 됐습니다. (60여 년 전) 비운의 역사 속에 태어난 아이 김치파이브. 지난 여름 공군 파일럿이 된 아들 이정영의 손을 잡고 미국 땅을 밟았다. 특별한 건 아니고 네. 참전했던 용사들. 네.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고 김치파이브 이경필 씨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던 은인이 있는 나라.
과연 메로디스 빅토리호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을까? 참전 용사들을 만나러 가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잠긴다.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도하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만나 2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정전협정에 서명한다. 이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정전협정은 불과 10분 만에 끝이 났다. 그것은 쌍방의 군사적 이렇게 균형이 깨어지만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약속이지. 그 휴전협정 자체가 아니 정전협정 그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전이 아닌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 정전의 상황.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였고 긴장감은 여전했다. 북한은 우리가 북한의 침략자를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일으킬 이런 그 태세를 늘 이렇게 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1953년 8월 델레스 국무장관이 한국 대표와 방위 조약을 검토해 나간다. 전쟁을 끝내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약속하는 한미 동맹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그 후로 14억 2천만 달러의 군사 원조와 2억 8천만 달러의 경제 원조, 10개 예비사단의 추가 신설과 79척의 군함, 100대의 제트 전투기가 제공됐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정전협정을 조건으로 얻어낸 최선이자 최대의 성과였다. 그래서 한미 동맹 체제가 성립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 이로써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연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전력을 구축하게 됐다. 한국군 또한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계속됐다. 1968년 밤을 틈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중무장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하는 일명 김신조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반도 일대는 충격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68년 1월 21일 날 그 김신조 사건, 우리는 그냥 통상 121 사태라고 부르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가당치 않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사건이 있었고, 무장공비 난파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해군선이 공해상에서 납포,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82명이 순식간에 납북됐다. 미국은 매우 당황스러워했다.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과 김신조 사건은 미군 철수를 준비하던 미국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예고했다.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그 벤스 씨가 2월달에 1968년 2월에 서울을 방문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국방장관 회담을 갖다가 연례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미 연례회담으로 전환. 국방부는 물론 외교통상부도 참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탄생했다. 이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미동맹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Well, I think it manifests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It manifests that there is a strong bilateral relationship. It in fact discusses those issues of mutual interest and importance to the ROC and the U.S. alliance in maintaining peace on the peninsula. It also talks about increased and continual threats on the peninsula and what are the relevant activities and actions that the ROC and the U.S. alliance can do to deter provocation and crisis on the peninsula.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는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 위험은 끊이지 않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대 사건들이 이어졌다. 37년이 지났건만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 1976년 여름 한미 경비병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추서 경비를 위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 경비병 30여 명이 돌연 도끼와 곡괭이를 들고 난립해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중이를 무참히 살해한다. 그것은 분명 북한의 야만적인 도발이었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완전 당한 거죠, 우리가 완전히. 그 중대장 캡틴 보나페스가 제 가슴에서 나가면서 돌아가셨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즉각적인 공격 준비 태세 데프콘2가 발령되고 일촉즉발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이를 후속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미루나무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진 게 폴 버년 작전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미 8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 스티렐 장군이 작전을 이렇게 쭉 지휘하고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한국 합참 본부장이었던 류병현 장군이 바로 옆에서 합동 근무를 하면서 일을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총성 없는 전쟁터 판문점. 잊어서도 잊을 수도 없는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긴장이 감도는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다. 37 years ago, two officers, Captain Arthur Boniface and First Lieutenant Mark Barrett, were brutally killed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지난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의 피해 장교 유가족들, 참전 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다. 당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보니파스 대위의 죽음을 안고 부대로 돌아왔던 김문환 전 판문점 한국군 중대장도 이곳을 찾았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as our guest speaker here today, Captain Moon Won Kim, was the person that carried Captain Boniface's body back to Camp Boniface itself. What is important in that is I believe that is the whole heart of the ROC-US alliance. 물끄러미 북녘을 바라보는 노병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어이없이 보내야만 했던 동료들, 희생의 기억들로 꿈틀댄다. 평화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재 장소, 판문점. 그럼에도 지난 세월 참전 용사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전쟁터였고 온갖 북한의 도발로 긴장된 나날을 보내야 했다. (1977년 1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남은 제2사단 철수 준비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예상조차 불가능한 북한의 도발,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상황을 변화시켰고
오히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작전 체제. 비로소 보다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가 구축됐던 것이다. And it was an evolution from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as a function of the evolution of the Iraq forces and the U.S. forces. And with the idea that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ould make both forces better if we planned, organized, equipped, and trained together. And in that context, Combined Forces Command has been very, very successful. It builds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that are not only at the military level, but also at the family level. 미국과 한국이 전쟁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해 양국이 단일 사령부를 구성하고 한미연합으로 전쟁을 대비해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스템. 이처럼 결속력 강한 동맹 시스템은 세계 어디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현재까지는 한미연합사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에 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한국군과 미군이 유기적으로 얽혀서 같이 작전하고 또 협의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처럼 이렇게 확고한 그리고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연합사의 탄생. 그 핵심에 주한미군이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 6.25 전쟁 이후 한국을 다녀간 미군만 해도 약 700여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 한국 땅에 청춘을 던져 평화를 지켰던 병사들을 위한 추모비. 청전협정 후 한국에서 순직한 주한미군과 가투사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추모비는 1년 전에 세워져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그 희생을 하신 분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또 역할이고 그것을 또 후손들에게 알려야 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뒤늦게나마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뜻에서 이번에 그 주한미군과 가추사 장병들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은 피를 나눈 전우로서 형제로서 그 우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So we maintain th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most importantly, it allows the Korean people to live in peace and prosperity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aggression, because we do this, as I said, 24 hours a day and work very close together in a combined fashion. 이 땅의 평화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한미군과의 60년, 그 끈끈한 관계는 보다 빠르고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완성하는 힘이었다. So in our alliance today, Korea will provide the bulk of the forces, overwhelmingly the bulk of the forces on the ground. America will provide air forces. We will fly in fighters and this sort of thing to provide support, reconnaissance aircraft, etc. But as Korea has gotten stronger and more capable, the alliance has changed how we contribute and work with each other. And that will happen going forward. 달라진 위상.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인류 공동 목표를 향한 움직임은 50년 전 베트남 전쟁에서 첫 포문을 열었다. 아프간 재건지원단 오진 파병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경제대국 10위권에 드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이제는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세계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파병에 동참하는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미국 주도형 동맹 관계에서 출발한 한미 동맹이 이제는 같은 입장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협력하는 완벽한 상호 공조. 전쟁만이 아닌 세계인의 아픔을 보듬는 박애주의적 파병. 그 이상적인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소말리아 파병을 시작으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한 파병 규모는 20년 새 12배 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성공은 국격 상승의 완성판으로 청해부대의 완벽한 임무 수행에 세계의 뜨거운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다. 전쟁 앞에 세계 평화 유지군으로서만이 아니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나서는 파병. 이것은 한미 동맹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6.25) 전쟁 정전 60년을 맞아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 DC로 속속 모여들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워크숍을 비롯해 다양한 기념식들이 이어졌다. 이들이 오랜만에 만나 나누는 얘기는 역시나 전쟁의 조각들. 지나온 세월의 흔적은 피해갈 수 없지만 참전 용사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다. 치열했던 전투, 혹한과의 전쟁, 잃어버린 전. 그 상처를 되뇌이는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김치5 이경필 씨가 들어선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김치5 이경필입니다. 여기 온 이유는 제가 6.25 때 변환선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때까지 자격 인사 못 드리고 오늘 여기 오신 거는 제 생명 은인이니까 감사를 드리려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온 말은 참 많았건만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서 새겨온 작은 감사대. 비록 빅토리호의 주인공들은 아니지만 이들 또한 감사해야 할 은인, 영웅이라는 것을 이경필은 알고 있다. 미국까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김치5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노병들은 친히 몸을 일으켜 이경필을 얼싸안는다. Over 120,000 Korean civilians, and then we got on the ships, blew up the harbor of Hanoi, and cut out. So it really means something to see this guy. Over 120,000 Korean 일일이 은인들의 손을 잡고 이경필 부자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You may bomb it, atomize it. 워싱턴에 자리한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참전 용사와 희생자 유가족, 일반 시민 7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6.25 전쟁 60주년 정전협정 기념식이 열렸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다. 참전 용사에 대한 미국의 다짐. 60년 전 참전 용사의 고통을 이해하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의 가슴을 또다시 뛰게 한다. Veterans of the Korean War. In the spring of your youth, you learned how short and precious life can be. And because of you, millions of people can keep on living it in freedom and in peace. Your lives are an inspiration. Your service will never be forgotten.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그것은 잊혀진 전쟁이 아닌 기억해야 할 전쟁, 승리의 전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는 감동적인 연설은 모든 이들에게 고하는 한미 동맹의 미래이기도 했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월터 샤프 장군, 이경필, 이정영 부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 반갑게 맞이한다. These veterans have for too long not been given what they deserve because of their sacrifices in Korea. And for President Obama to be able to do that great speech, and also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send the great envoys and all the people over here to participate in it was very, very special, and I know touched very much the veterans that were here today. 그리고 오늘 이곳에 흥남부도 철수작전에서 피란민을 두고 갈 수 없다며 최고 책임자 알몬드 소장을 설득했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 그의 증손자 벤 포니가 있다. Or do you have any family, any relatives in North Korea? 아직도 살고 계시는 친척들 있어요? 북한에 살고 계시는 친척이. 북한 친척이 엄마 쪽으로 이모가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어 실력도 제법인 벤 포니는 오래전부터 빅토리오의 김치들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기적의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호. 벤 포니에게도 가슴 아프지만 감격적이고 행복한 이야기다. 저는 김치밥 많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과 한국의 사이가 관계가 계속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흥남 철수에 대해서 아쉬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을 비롯해 베트남전 등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 곳 알링턴 국립묘지. 정전 60년, 한미동맹 6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 바로 이곳에 이경필의 아버지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이 있다. 포니 대령을 만나기 위해 함께 걷는 길. 이경필 부자는 벤 포니와의 동행이 마치 고향길에 오르는 가족과의 동행처럼 친근하다. 묘지에 들어선 지 몇 분이나 됐을까. 푸른 초원을 가득 메운 영웅들의 비석들이 이경필 부자를 반긴다.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숭고한 영혼들. 포니 대령은 이미 오래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경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영웅들은 그렇게 사라졌다. 저도 여기까지 와서 정말 감동적이에요. 포니 대령이 살아 김치5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송합니다. 늦게 왔어요. 이거는 저희 마음을 담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읽기는 너무 눈물 나고 그러니까 이제 네. 포니가 할아버지한테 벤자민께서 한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With the greatest appreciation, Brigadier General Edward H. Forney. The operation rescued 14,000 Koreans from the bloody hell and gave them lives and liberty.
being grateful to the grace of God, I have lived with a creed of peace, grace, and sharing. Celebrating 60 years of friendship and shared prosperity, we sincerely wish the friendship would be delivered to our next generation. Kimchi 5. 지난 60년 동안 이경필 가족이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감사패를 통해 전해진다. 흥남 철수작전을 통해 탈출한 10만여 명의 피난민 중 14,000명을 단지 배 하나로 구해낸 작은 영웅. 순수하고 따뜻했던 포니 대령을 떠올리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늦었지만 잊지 않고 찾아줘서 울었고, 늦었지만 고마움을 받아주는 이가 있어 울었다. 지금 이 순간 서로의 가슴을 울리는 벤 포니와 김치 파이브 간의 마음, 바로 이 애틋함이 한미 동맹의 진정한 시작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길고 긴 60년간의 여정이 지루하지도 그리 불편하지도 않았던 것이 아닐까. 아이돌 스타가 떴다 하면 주체를 못하는 나이. 오히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어색한 20대. 지금의 젊은이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또 흔한 풍경이다.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6.25 전쟁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젊은 꽃들이 6.25 전쟁의 역사를 느끼고 더듬어 가보겠다며 직접 나섰다. 일단 북한이 너무나 많은 공격을 저희한테 해도 막상 제 주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가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상 저희에게 닥친 일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데 너무 아직까지도 대학생들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저 두 다리로 768km를 걷게 되는 강행군. 지난 여름 대학생 6.25 전적지 답사 국토대장정이 9박 10일에 걸쳐 펼쳐졌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현장을 몸소 확인하며 안보의 소중함, 평화의 가치를 느끼게 될 시간. 조국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놓칠 수 없어 온몸을 던졌던 참전 용사들. 그 치열했던 격전지에 다은이 저절로 숙연해진다. 아이돌 스타의 마냥 소리치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이내 사라지고 아픔의 역사를 공유해 나가는 청년들. 생생한 격전지의 현장은 지금의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 우리나라 참전 용사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또 국토를 제 발로 걸어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없었다는 생각에 정말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되게 옛날인데 저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싸우신 분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연평해전을 시작으로 12년간 5차례의 교전. 대한민국 해군 사상 최대의 참사인 천안함 폭침. 결코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공포를 일깨운 연평도 포격.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까지. 6.25 전쟁 이래 북한의 도발은 멈출 줄을 몰랐고 이제
그 정도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 그럼에도 자유와 안보를 60년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남다른 한미 관계에 있었다. 북한을 향한 비장의 무기, 가장 강력한 방패, 한미 간의 끈끈한 동맹이 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순간,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마주했다. 그리고 새로운 양국의 관계,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된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앞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포화 속에서 꽃을 피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안보를 책임지고 군사 분야를 넘어 비군사 분야, 문화까지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 And no matter the test, no matter the trial, we stand together. We work together.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Thank you very much. I'd say the true meaning of 60 years means Kapchi Kapchida is the true guidepost of how we proceed and go forward to protect this great country, because it breeds mutual trust. But the Korean War made us realize that we needed each other and that we were partners.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가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엄청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It is an alliance that is born in blood and now born in friendship and partnership. 어떤 모진 시련과 고난에도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어온 한미동맹 60년. 견고하게 다져온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자유와 평화의 길을 열고자 하는 큰 약속. 지금 바로 한미동맹 100년을 향한 그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 동행이 시작된 것이다. Accarezza con i sogni tuoi, le tue speranze poi.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C'è un traguardo là, like stars across the sky. E per vincere, tu dovrai vincere.